토성 분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왕실로서는 지방의 호족들에게 성씨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지위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고, 지방의 호족들은 중앙의 왕실로부터 성씨를 받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고려 왕실의 신하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일종의 타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려에 들어와서 중앙과 지방의 세력은 서로 타협을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 지방의 호족들은 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고려에서 지배층에 속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성을 나눠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성이 있는 사람과 성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었던 거예요. 성이 있는 사람은 고려의 지배층, 성이 없는 사람은 고려의 피지배층이 된 거죠. 고려의 지배층에 속한 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성을 사용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고려사에 열전이 있는데요. 고려사 열전에 고려 건국 이후 중앙관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하나같이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수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읽어보면 홍유, 유금필, 최응, 최언위, 왕유, 박수리, 최지몽 이렇거든요. 성이 다 있습니다. 성이 없는 중앙관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방에서도 성씨를 사용한 사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 용두사지 단간이 유물로 남아있는데 이 용두사지 단간에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명문이 있습니다. 이 단간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기 보면 전 한림학생 김원이 짓고 썼다, 새긴 사람은 손석이다. 그리고 단월, 그러니까 뭐 돈을 대거나 이런 기여한 사람들이죠. 명단을 적어놨는데 김희일, 김수 아무개, 김석희, 김관겸 성명이 있어요. 지방의 호족들, 이 사람들도 모두 성을 사용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죠. 성씨를 사용하면 고려의 지배층이다. 그 성씨는 고려 왕실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내가 고려의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실은 고려 왕실에서 내려준 성씨를 사용하는 것에서 증명이 된다. 이랬을 때 이 호족과 왕실의 관계는 어땠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호족과의 관계를 이렇게 타협으로 시작한 고려 왕조는 그 호족들이 있는 곳, 지방이죠. 이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입니다. 지방 제도를 정비하는 거죠. 지방 통치를 위한 제도는 아주 옛날부터 중국의 군현제를 받아와서 사용을 합니다. 군 또는 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제도죠.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신라에서도 지증왕 때 주군제를 실시했고 삼국 통일한 후에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제도를 두었다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 모두가 군현제를 어떻게 정비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려 초에도 지방제도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려 조정과 고려의 중앙의 왕실과 타협한 지방의 호족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건국 이후 한동안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사심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성종 2년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고려가 건국된 이후 최초의 지방관 파견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고려 9년제의 성립 시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12목은 이 12개예요. 양주, 광주, 충주, 청주, 공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해주, 황주, 양광도,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이 이름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죠. 이 12개의 주요 도시를 거점 삼아서 주변에
지방을 통치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983년에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처음 파견됐는데 그로부터 35년 뒤가 되면 그것이 현종 9년 1018년이거든요. 전국 지방군현의 개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4도호부, 8목, 56 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도호부가 4개, 목이 8개, 지주군사 56개.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주 또는 군이 56개인데 왜 이걸 주군 56 주군 이렇게 안 쓰고 56 지주군사라고 쓰느냐면 지사라고 하는 관직을 가진 지방관이 파견된 주 또는 군이 56개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속현 빼고 지방관 파견되는 주현만 세웠을 때 56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28진장은 양계에 있는 진을 뜻하는 거고 20현령은 현령이 파견된 현이 20개다. 속현이 더 많이 있는데 그건 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 116개가 됩니다. 35년 만에 12개에서 116개로 10배가량 늘어난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방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고려 왕실의 지방에 대한 통치의 정도가 그만큼 비례해서 강화되고 있었다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4개의 도호부와 8개의 목, 그 앞에 12개 목, 수가 같잖아요. 이 12개가 지방의 거점 도시, 이걸 그 당시 말로는 계수관이라고 합니다. 그 계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지방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지방 행정에서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거점 역할은 오도 양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려의 지방제도를 외울 때는 대체로 오도 양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오도는 성립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요. 12세기 전반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된 지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오도가 성립이 돼요. 고려 초에 지방제도 정비 이거 이야기하면서 오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도가 성립되기 이전에 그러면 그 도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 할까요? 이걸 하는 게 바로 계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오도는 뒤에 만들어진 다음에도 조선시대의 팔도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행정기구를 가지고 독자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오도에 알렴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알렴사의 품계가 5품 내지 6품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은 관리이고 지방관들보다 품계가 낮아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돌아다니면서 지방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앙에 보고하고 이 일을 하는 거죠. 임기도 6개월밖에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오도와는 다른 게 있습니다. 양계가 있는데 국경지방의 양계는 국방상의 필요 때문에 훨씬 더 일찍 국초부터 만들어집니다. 동계와 북계. 동계는 동북면, 북계는 서북면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병마사가 파견됩니다. 병마사는 알렴사와 달라요. 군정과 민사행정을 모두 전담하고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방관의 역할을 하죠. 오도와 양계는 그 이후에 정비되는 중간기구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각 군현이 계수관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체제를 갖는다 하는 건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군현들 사이에 등급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등급은 언제 나왔던 거죠? 맞아요. 940년에 군현 명호를 재조정한다고 할 때 그때 군현의 등급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등급이 이렇게 정비가 돼 나갑니다. 1등급이 경도호부 목이에요. 2등급이 주부군 그리고 양계의 방어진입니다. 3등급이 현이에요. 현과 양계의 지인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위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고려의 지방제도를 개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고려의 삼경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 고려 삼경에 개경을 포함시키는 걸 많이 봤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개경은 개경이고 그건 지방이 아니고 경관, 중앙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견되는 곳이고 삼경은 서경, 동경, 남경 세 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위계는 눈에 보이는 위계고 눈에 안 보이는 위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현과 속현이에요.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부군현입니다.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주부군현이에요. 개수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고려사 지리지에 약 500개 정도의 군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146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374개로 1대 3의 비율입니다. 속현은 어떻게 통치하느냐? 인근에 자기가 딸린 주현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개의 주현이 평균 3개의 속현을 거느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주가 속현이 가장 많은데요. 경상도 상주입니다. 무려 24개의 속현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주 목이니까 상주 목사는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상주를 관할하랴, 주변에 24개의 속현까지 관할하랴 아마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일이 많으면 고난도 그만큼 세지는 거죠. 속현의 존재, 이것이 고려 지방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일부에만 지방관을 파견해서 그렇지 않은 속현을 관리하도록 한다. 글쎄요, 고려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 세력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방을 통치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 세력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 목사 한 사람이 24개 속현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 24개 속현 지역의 호족들, 이때는 이제 향리라는 이름으로 있게 됩니다만 이 사람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겠죠. 그래서 지방 향리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곳에 더 중요한 위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곡입니다.